1월 3일 밤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강타한 일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고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 공습을 명령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군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습 공격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마두로는 이제 타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질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하지만 그 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을 살펴보고 간단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물어봅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공습을 시작했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눈이 가려진 채 미국으로 이송되어 베네수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ABC 뉴스는 1월 3일 작전 보도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TRUTH 소셜 플랫폼을 통해 오전 4시 30분경 마두로 생포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성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진행됐다고만 말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게시물은 카라카스 폭발보도 몇 시간 후 올라왔고 대형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사진과 영상도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데려가려 비유적 문을 열기 위해 일련의 공격이 계획됐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작전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전체 작전, 착륙, 엄청난 수의 항공기, 헬리콥터의 수, 다양한 종류의 헬리콥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를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두로가 요새화된 건물에 자신을 숨겼다고 암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냥 침입했고 원래는 침입할 수 없었던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철문이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설치된 것이었는데 그 문도 몇 초 만에 뚫렸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마두로의 방어선이 파괴된 것에 대해 BBC는 이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BBC는 미군이 새벽 2시쯤 마두로의 집을 급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군대가 카라카스에서 작전했지만 도시 대부분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BBC는 미국 군대의 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마두로가 숨었던 강철로 요새화된 안전실은 미군의 최전개 대테러 부대인 델타포스에 의해 뚫렸고 마두로는 그곳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선 납치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150여 대의 항공기가 작전에 투입됐으며 다수는 미군 요원들을 카라카스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마두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미 해군 이오지마함에 태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행기로 옮겨졌고 그 비행기는 그들을 뉴욕에 있는 스튜어트 주방위군 기지까지 데려갔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송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카라카스를 뒤흔든 폭발은 구출 작전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디펜던트지는 미국이 미란다주의 라과이라 공항과 이고로타 공항 두 곳을 타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공격이 리베르타도르, 차라야다 공군기지, 라과이라 항구, 메세타데 마모 해군기지에서 발생했고 포트 티우나와 미란다 공군기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기만 공격이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면 미국은 폭탄과 미사일로 베네수엘라 주요 군사시설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 공격들은 일부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선전포고했다고 볼 만큼 심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법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들어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방금 한 일에 대해 그럴 권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와 그의 아내, 아들, 2명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제 범죄 조직의 추정 수계를 체포하기 위해 미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마약, 무기, 테러 혐의로 기소되길 바라지만 그게 유일한 동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 이권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화가 났다고 밝혔지만 트럼프가 정확히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두 번째 동기가 상황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다면 말이죠. 트럼프는 이번 작전이 법 집행 임무이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사전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마두로에 대한 작전의 합법성은 법적으로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제레미 폴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이것이 법집행 작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대 법학 교수이자 국가안보법 전문가인 매튜 왁스먼 교수도 미국의 형사 기소만으로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데려올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매튜 왁스먼 교수는 로이터에 형사 기소만으로 외국 정부 전복을 위한 군사력 사용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행정부도 이를 정당 방위 이론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일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존 소이어스경 전 군사정보국 육수장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마두로 체포는 법적으로 불이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전체 작전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이어스는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가 아닌 법 집행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두로 체포는 법 집행을 빙자한 군사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법 집행 기관이 베네수엘라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내법, 법 집행 기관, 군대가 합법적 체포라 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소이어스는 이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정말 무리한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영국식 절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소이어스는 미국 작전의 합법성 보고서에서 마두로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정중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미국이 1945년 10월에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명확한 목적으로 체결된 유엔 헌장을 방금 위반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방금 헌장 24조를 위반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시에라리온 유엔 전범재판소의 전 소장 제프리 로버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스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한다고 말합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최고의 범죄라고 묘사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나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를 법 집행 작전으로 제시하는 것 외에 마두로 작전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국내법을 베네수엘라에서의 행동 정당화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이 작전을 옹호할 다른 논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의 체포가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끌었다고 비난받는 마약 테러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방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유엔 헌장이 자기 방어의 경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긴장이 이런 종류의 정당화를 허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행동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 가능한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무력 공격이 임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스는 베네수엘라 군대가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는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미국은 마두로가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업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마두로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제와 상관없이 마두로는 이미 미국에 체포돼 있습니다. 이제 마두로가 없는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가 남은 질문입니다. 마두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미국이 그 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관여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서로 얽혀 복잡합니다. 확실한 것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 행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의 행동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루비오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미국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는 미국의 새 권력 공백을 메우는 방안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후 마두로가 체포되자 그녀는 즉시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며 그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지만 로드리게스로부터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새로운 임시 대통령과 연락 중이며 그녀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발언은 이 주장과 상반되는데 그녀는 이미 베네수엘라가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루비오의 여러 지렛대 발언은 협조하지 않는 임시 대통령에게 방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로드리게스가 혼란스러워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들어야 한다고 믿는 말을 그냥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협력해 마두로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 임시 대통령도 마두로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BBC는 이로 인해 로드리게스의 진정한 충성심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나 카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이자 친민주적 인물이지만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독재자로 여긴 남성이 축출된 후에. 하지만 BBC는 트럼프가 마차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녀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이전에 에드문도 곤살레스 아루치아가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곤살레스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와 경쟁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2024년 8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볼 때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 에드문도 곤살레스 아루티아가 7월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마두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는 어쨌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실제로 취임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임시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 권한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실질적 권력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공격 직후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장악한 듯합니다. 로드리게스가 그녀의 선언을 하는 동안 트럼프는 사실상 미국이 진짜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 작전 후 말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신중한 정권 이양이 가능할 때까지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한일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번 성공적인 작전이 미국의 주권이나 미국인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추가 군사 개입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추가 작전을 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그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미군 파병 질문에 지상군 투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지만 결국 로드리게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녀가 미국 말을 듣는 한 미국이 사실상 주도권을 쥔 셈이죠. 적어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확실한 일정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디언지 라자메노는 1월 4일 트럼프가 미국의 행동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고 썼다고 전했습니다. 마두로가 독재적이었더라도 미국이 군사력을 써서 그를 끌어내리면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마두로를 싫어한 이들조차 큰 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노는 거리 시위가 로드리게스 체제의 약화된 정부로 인해 본격적 충돌로 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임시 대통령을 이용해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위험은 국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연설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주의가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BBC는 일부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문제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으로 보이며 그는 미국이 방금 만들어낸 복잡한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두로의 미래는 암울해 보입니다. 그는 브루클린 어딘가의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송환 후 기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듯합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마두로는 뉴욕에서 신문 중입니다. 가디언지는 백악관이 수갑을 찬 마두로가 호송되는 사진을 마약 단속국 요원들에게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두로가 곧 직면하게 될 혐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마두로에게 제기할 어떤 혐의든 그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7월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머리에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잡은 이상 그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랜 감옥 생활이 그의 미래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지금까지 암시만 했던 또 다른 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미국이 마두로를 추방한 공식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은 미국이 말하는 단순한 마약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이 항상 원할 만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석유도 아주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알자질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입니다. 이 매장량은 미국이 보유한 550억 배럴의 거의 6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 막대한 매장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하루 100만 배럴 미만의 석유를 생산하며 주로 중국과 미국에 수출합니다. 특히 중국은 과거 빌려준 돈의 대가로 석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막대한 미개발 석유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고 이는 분명히 미국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도 그 매력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월 3일 키예프 포스트는 트럼프가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복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수백만 배럴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과거 베네수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석유 금수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든 가장 큰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을 투입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고치고 그 나라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주장이 이행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가디언지는 미국 주요 석유 회사들이 트럼프 주장에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쉐브론은 마두로가 축출된 이후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쉐브론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모호한 입장이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엑손모빌은 가디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또 다른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인 코노코필립스는 지금 어떤 추측도 시기상조라고만 밝혔습니다. 그 회사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조치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각할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이를 기회로 여기며 미국 마약 문제의 주범인 독재자를 제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게 된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십억 달러는 매우 기쁘고 예상된 이익입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정보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방금 행동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긴장이 촉발돼 세계는 전쟁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핵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 9곳은 저희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과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